2013년 2월 FPS에서 만난 여자와 호텔까지 갔던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스레를 세운 일. 심심풀이로 시작된 이 스레는 차고 넘치는 만남 계열 이야기라고 봤지만요, 최후에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전설의 공포 스레가 되어버리는데, FPS에서 만난 여자와 호텔에 갔던 이야기. 한밤중인 1시 무렵, 심심하니까 썰 풀게 해줘 스레를 세운 일. 제목처럼 FPS에서 만난 여자와 호텔까지 간 이야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FPS 게임이란 현실에서 전투하는 느낌을 컴으로 맛볼 수 있는 슈팅 계열의 게임으로 그 여자와의 만남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이야기의 발단은 3년 전 친구의 추천으로 플스3를 사게 됐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던 일은 친구가 전에 말했던 유저들이 서로 교류를 즐기는 PS 홈을 둘러봅니다. 그렇지만 PS 홈에 들어갔어도 주변에는 엄청난 아바타들과 패거리들의 모임으로 쪼렙 아바타의 일은 새학년 초기에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처럼 친구도 못 만들고 멍하니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명의 여자 아바타가 일에게 말을 걸어왔다네요. 설마 하는 역헌팅인가 놀라면서도 여자 아바타 대부분이 실은 시커먼 남자놈들이라고 친구에게 들었던 일은 거기에 냉정하게 대응합니다. 여자 A는 혼자세요? 하며 정중한 말투로 일에게 말을 걸어주었는데요. 여자 B는 쪼렙 아바타한테 말 걸어서 뭐 하려고 쌀쌀 맞은 모습. 그랬더니 왜냐하면 분명 쪼렙이 맞으니까 불쌍해서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지 하는 마음씨 고운 A녀가 정말 천사 같다고 감격하는 일. 그리고 우선은 옷을 사려면 돈을 충전해야 해요. A녀는 PS 홈에서의 지식을 일에게 친절하게 지도합니다. A녀와는 친구 등록을 하고 돈을 충전하기 위해 일단 게임을 종료한 일. 여자 B는 네카마인가? 어느 스레 주민은 B녀만이 네카마라는 의혹을 올립니다. 여기서 네카마란 여장남자인 오카마에서 유래한 말로 실제 성별은 남자면서 인터넷상에서 성별을 숨기고 기만적인 여성 행세를 하는 놈들을 의미합니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쌍무가. 그렇게 일은 돈을 충전하고 A녀를 코디 삼아 멋진 아바타로 변신. A녀의 센스를 칭찬했더니 재택근무 중이니까 잠깐만 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 아무래도 A녀는 의류 관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세상에는 네카마가 많다는 걸 떠올린 일은 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실제로는 남자? 하고 질문합니다. A녀는 나는 여자야 답변. 나도 여자 라고 대답하는 B녀에게 넌 남자야 크크크 라며 A녀가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A녀는 분명 여자고 B녀가 남자라는 게 발각되었던 겁니다. 일은 A녀의 가명을 유리, 네카마인 B녀를 야마시타로 부르기로 합니다. 유리가 플스3 안에서 콜 오브 듀티라는 전쟁 게임이 재미있다고 하여 처음엔 별 생각 없었던 일이었습니다만 이게 FPS 페인이 되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 안에서는 FPS 처하는 여자들 대부분은 정병녀나 인터넷 아이돌인 척한다 하는 편견뿐인 추리를 올리는 놈이나 FPS에서 만날 리가 없잖아 하며 말꼬리를 붙잡는 놈. 이 말에 대해서는 PS 홈에서 만났다는 게 맞는 표현이지 하며 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리에게 추천받은 FPS 게임을 구입한 일. 유리와는 처음에 친구 등록이 된 상태라 유리의 파티에 참가. 1. 유리, 야마시타의 FPS 인생은 막을 올렸습니다. 유리와 야마시타에게 배워 서서히 숙달되어 갔다는 일에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전개에 역시 봉 잡힌 거 아닌가? 추측하는 스레 주민이나 심야의 하이텐션 탓인지
저는 절대 입에 못 올릴 말들을 쏟아내는 미친놈까지 나타났습니다. 일이 둘을 만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야마시타가 심각한 말투로 둘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야마시타의 이야기는 실은 이젠 게임을 할 수 없게 됐어 하는 내용이었고, 너무도 심각한 말투라 무슨 병 걸렸어? 진심으로 걱정하는 일. 하지만 야마시타는 여친이 생겼어요 크크크 그래서 더는 못해 미안 하며 까불탕대면서 여친이 생겨 더는 게임을 못한다는, 현실에서 자기가 리얼충으로 바뀌었다는 보고를 해왔던 겁니다. 어디 총 없나요? 그렇게 야마시타가 FPS로 졸업한 것으로 인해 일과 유리 둘만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메일 주소를 교환했던 것도 있어 유리에게서는 종종 메일이 오게 됩니다. 유리는 일군이 없으면 쓸쓸해. 일군 메일 안 봐? 빨리 봐. 이런 식의 메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져 왔다는 것. 그러나 여자 경험 0의 동정이었던 일은 여자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우월감과 유리가 보통 여자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유리의 이상함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담담하게 펼쳐지는 일의 이야기와 일의 리얼충 엔딩을 예상했던 건지 스레아는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후로도 빈번하게 오는 유리에게서의 메일과 게임 초대 메시지에 점점 많은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게임방에 합류하는 일. 그러자 바로 일군 너무 늦잖아. 메일 안 봐? 하며 화를 내는 듯한 유리에게 미안 바빠서 가볍게 사과하는 일이었죠. 그러자 유리는 아무리 바빠도 메일 정도도 답 안 해줘? 응? 집요하게 물거들어줬고 이런 일이 몇 번인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평소처럼 게임을 하는데 유리가 클랜 같이 만들어 볼래? 하는 제안을 합니다. 뭔가 귀찮을 것 같은데? 하는 일에 말해도 유리가 싫은 거야? 싫냐고! 만약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 하며 장난 아닐 정도로 화를 내는 모습. 그 박력에 나가 떨어지고만 일은 마지못해 클랜 만들기를 승낙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클랜이란 함께 싸우는 팀 같은 것이라며 보충해주는 일. 일이 빠져있던 게임에서는 당시 클랜전이 활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친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 메나라 냄새가 솔솔 나네?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리의 괴상한 언동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클랜 말고 일반 파티를 만들어. 조언하는 주민에 대해선 나도 그쪽이 괜찮은데 유리가 미친듯이 클랜을 고집했어. 왜 그렇게까지 얽매이는지는 나중에 알았어. 하며 앞으로의 전개를 넌지시 비쳤습니다. 그렇게 일이 클랜장, 유리가 부클랜장이 되어 시작한 클랜전. 어째서 그렇게까지 나와 클랜을 짜고 싶었던 거야? 일이 아무 생각 없이 물었더니 일군을 속박할 수 있으니까 아싸라게 대답하는 유리. 아무래도 유리가 클랜에 목을 맸던 이유는 이를 독점해 구속하고 싶었다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일은 이때 처음으로 유리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얀데레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메네라 각성. 얀데레와 메네라는 비슷한 계통으로 약간 정신이 나간 정병녀 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스레 주민들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올라왔고 유리의 메네라 의혹은 확정이 되어가는 모양. 그러나 동정이며 M쪽이었던 일은 여자에게 속박당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고쳐먹었고 둘은 보다 한층 더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일이 두려워하던 긴급사태가 발생합니다. 유리에게서 무려 서로 사진 메일을 교환하자라는 말이 날아온 것. 유감스럽게도 일의 스펙은 고졸에 슈렉을 닮아 있었고 괴물처럼 못생긴 데다 엄청난 파워후라는 개 저스펙이라고 스스로 털어놓으며 얼굴을 밝히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일. 지금 머리가 부스스해서
얼버무린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빨리 얼굴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지금까지의 상냥한 톤이 아니고 정병녀 냄새가 나는 무서운 톤으로 바뀌어가는 유리. 일은 이 무렵부터 유리는 이중인격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리에 대한 공포로 인해 네, 찍겠습니다 말하고는 집에 있던 스티커 사진을 미움받을 각오로 보내길 결심하는 슈렉. 그 스티커 사진 여자랑 찍은 거야? 너 그러다 죽어. 어느 주민의 위협적인 말과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은 무서워서 하기 싫어 하는 어이없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들은 하면 여친 생길 줄 아나 봅니다. 그리고 봤을까? 조심조심 유리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귀엽잖아. 정말 괜찮네 라는 슈렉 얼굴에 혐오감은 없는 듯한 유리. 그래서 일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유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이래저래 반년 정도 FPS에 빠져있던 일은 FPS 하는 여자들은 살찌고 못생긴 애들 뿐이라는 것과 예쁜 사람은 없다는 여러 정보가 귀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의 스펙에도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보내온 사진을 확인했더니 일의 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설마 하던 유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쁜 자태에 개 높은 스펙이었던 겁니다. 이런 유리의 충격적인 미모에 이런 예쁜 애가 FPS 같은 걸 할 이유가 없다. 슈렉 세수대야의 나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다니 믿을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으며 동요하고 마는 일. 또한 유리의 자세한 스펙은 21살에 걸즈바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있고 얼굴은 키리타니 미레이를 닮은 데다 경험한 남자는 3명. 정병녀라는 것만 빼면 보통 여자라고 합니다. 샹! 1! 샹! 설마 했던 유리가 예쁘다는 사실에 샹! 하며 이를 질투하는 놈. 유리 사진 올려! 요구하는 목소리가 난무하는 스레. 그리고 유리가 너무너무 예뻐서 동요하고 말았다고 솔직한 기분을 올리는 일에게 일군이 칭찬해준다니 너무 기뻐 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리. 슈렉 면상의 일을 보고도 전과 변함없는 태도에 설마 동정인 나에게도 봄이 오는 건가 며 혼자 붕 뜨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근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량의 메일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메일 내용은 일군 없으면 난 녹아버려, 여자하고 있어? 등등 완전히 맨헤라 같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쁘면 다 맞다 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 있던 일. 스레 주민들은 예쁘면 다 맞지만 정병녀는 악이야 하며 주의를 요하는 목소리. 일의 비극을 빨리 들려줘. 빨리 써 이 새끼야. 인간도 아닌 주민들에게서의 비극이 어서 오시게가 부상했던 겁니다. 이런 스레 주민들의 말에 쓰는 게 늦어서 미안, 돼지라 타이핑이 늦는다, 자학을 끼워 넣어 사죄 하는 애미자 슈렉인 일. 이 일의 자학에 우쭐해진 마귀 같은 주민들은 늦는다고 생각한다면 쓰잘데기 없는 댓글 달지 마, 돼지 새끼야. 빨리 글이나 올려, 슈렉아. 라며 이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진을 교환한 뒤 유리의 집착은 보다 더 지독해졌다는 일. 메일에 답장 안 하면 전화, 게임에 접속하면 바로 초대가 온다는 유리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나날에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랜 멤버인 삐코와 둘이 된 적이 있었고 삐코에게 유리한테 질리고 있다 하는 상담을 꺼냅니다. 삐코는 나 유리짱한테 일군에 대해 상담받은 적 있어 하는 의외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에 성공한 일은 자세히 알려줘 라며 삐코에게 자세한 걸 요구합니다. 삐코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유리는 일의 얼굴과 관계없이 성격이 좋아 혼자 독점하고 싶다는 생각이 멈추질 않는 모양. 그리고 일이 삐코를 포함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초조해졌다는 것. 게다가 일은 후쿠오카, 유리는 도쿄. 그렇게 멀리 살고 있는데도 불구 일군을 만나고 싶어 흘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삐코는 유리는 위험해. 만나는 건 절대 안 돼. 하며 일에게 못을 박았던 겁니다. 실은 이때 이 대화 안에는 일과 삐코뿐만이 아니고 항상 채팅으로만 대화할 뿐인 자칭 15세의 C라는 남자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C는 이렇다 할 코멘트를 남기지도 않고 묵묵히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나중에 일전에 B씨하고 무슨 이야기 했어? 하며 유리에게 추궁당한 일. B 이젠 없어. 비밀 대화한 것 같은데? 하는 유리.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유리가 둘의 대화를 알고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일군에게도 나중에 할 말이 있어 하는 진지한 유리는 삐코를 대화방으로 초대해 일부러 방을 잠갔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서워! 유리의 메나라 같은 모습에 공포로 절규하는 스레 주민. FPS 하는 여자는 머리가 이상한 것들이 많아 하며 편견 러쉬가 난무하는 스레. 일은 삐코와의 대화가 왜 들킨 건가 생각. 설마 그때 대화방 안에 있던 C와 유리는 동일 인물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머릿속을 헤집습니다. 그럴 것도 유리가 대화방 안에 있을 때는 C는 채팅하지 않았고 C가 있을 때는 유리가 없었다는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클랜으로 돌아온 유리는 삐코를 제대시켰다고 합니다. 약속을 어겼다고요. 일군을 뺏으려고 했던 걸 절대 용서받지 못해 약속을 깬 죄로 삐코는 제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리의 머릿속에서는 삐코도 일을 좋아해 빼앗으려 했다는 것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욕먹을 각오로 어째서 삐코가 했던 말을 알고 있는 거야? 물었는데요. 그건 C가 나니까 라며 태연하게 대답. 게다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건 아닌가 감시하고 있었다. 말하는 유리. 또한 유리는 충격의 발언을 계속합니다. 이번에 후쿠오카에 가니까 만나자 하며 일에게 말을 꺼내온 겁니다. 유리의 광기에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만나는 건 아니라고 느낀 일은 최근 바빠서 쉬질 못해서 말이야.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만 유리의 기백에 눌린 결과 휴가가 맞으면 만나자 하는 약속을 교환해버린 일. 약속을 나누고 한 달, 유리에게서 휴가 받았어? 하는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계속 도망다니던 일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유리가 일군 알바 끝났어? 하며 전화를 했고 끝났다고 했더니 땡땡 호텔에 있으니까 와 하며 갑작스러운 말을 내뱉는 유리. 유리는 무려 후쿠오카까지 왔고 그 호텔은 일이 알바하는 곳 근처에 있는 호텔이었던 겁니다. 매일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도 후쿠오카에 간다 같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유리. 구태여 입을 닫고 후쿠오카에 체제하면서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것이다. 일은 눈치를 깝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 초조해지기 시작. 경찰에 갈까 망설일 정도의 공포에 짓눌렸다는 일.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이 호텔에서 한잔해. 앞으로도 약속 없다고 했잖아. 모처럼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도 도망칠 거야? 그런 유리의 기백에 눌린 일은 호텔을 향하고 말았던 겁니다. 재밌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는 스레 주민. 거기엔 존못이 있었다 며 유리와의 맞대면 후의 전개를 추측하는 주민들. 일은 삐코의 유리와는 만나지 않는 쪽이 좋아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고 나도 사망 플래그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 밑에 왔어 보고하는 일. 일군을 만나다니 긴장된다 하며 텐션이 올라가 있는 유리. 예쁜 유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인지 쓰레하는
좋겠다, 기대된다며 이를 놀리는 여자의 굶주린 주민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게 유리가 있는 방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사진 메일에서 본 것과 똑같은 예쁘고 활짝 웃는 유리가 있었습니다. 일군, 보고 싶었어. 갑자기 안겨오는 유리에게 일은 흥분으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정병녀 상대로는 원거리 연애라는 방벽조차 의미가 없는 건가? 절망하는 스레 주민. 이쁜데도 인터넷 슈렉한테 집착하는 게 정말 야바이하다 며 높은 스펙이면서도 매너라인 유리에게 낙담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일은 긴장하면서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정병녀라는 걸 알면서도 유리의 이쁜 모습에 반해버린 일. 그리고 맥주를 가지고 올 때 슬쩍 보인 유리의 속옷 색깔까지 약삭빠르게 확인한 풀발의 슈렉이자 일. 그리고 유리가 입을 엽니다. 일군은 유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너무도 당돌한 질문에 놀라면서도 나도 좋아해 랄까? 네? 부끄러워하며 대답하는 일. 너무 긴장된 나머지 오줌을 참고 있었다는 일은 미안, 화장실 좀 하고는 바로 화장실로 도망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진정을 되찾으려고 머릿속을 정리하는 일. 유리는 정병녀지만 저렇게 이쁘면 괜찮잖아. 예쁘면 다 된다며 자기를 타이르고 유리와 사귀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왔더니 유리가 부시럭대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 아무래도 유리는 일의 폰을 확인하는 모양. 저기, 이 여자애하고 최근 통화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했어? 이 시간 내가 메일 보냈는데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추궁해오는 유리. 그때 빠그작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부서졌고 일의 폰은 파괴되고 맙니다. 이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 진짜 미쳤네. 여기에 스레 주민들의 공포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나랑 사귀니까 다른 년들은 필요 없어. 일구는 유리 집에 살면서 일 안 해도 되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계속 유리만 바라봐. 만면에 미소를 띠며 일에게 간청해 옵니다. 지독한 충격과 공포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어. 엄마, 아버지, 애견 2마리를 떠올린 일은 어떻게든 나가기 직전인 사고 회로를 돌리려고 자기를 분발시킵니다. 그러나 유리에게서의 맹공은 멈추질 않죠. 유리는 같이 살 거지? 압력을 가했고 같이 사는 건 아직 이른 거 아니야? 하며 완곡하게 대답한 일이었는데요. 자기야, 같이 살 거지? 나 좋아하는 거지? 거짓말한 거야? 좋아한다고 했잖아. 점점 유리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악마의 오라를 띄우며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히히 하며 코로 블랙옵스2에서 나오는 소리 버그를 일으킨 듯한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무너지고 마는 유리. 기겁한 일은 서둘러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황급히 호텔 로비까지 도망쳐온 일. 유리의 비명은 멈춰 있었습니다만 돌아봤더니 30m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고 뭐라고 중얼대며 서 있었던 겁니다. 좀비 모드 돌입이냐? 이젠 공포영화군요. 로비에서의 장면에 좀비 모드 돌입을 예언하며 재미있어하는 주민. 정말 이런 여자가 있는 거야? 경악하는 스레 주민. 그리고 일은 그 후 자기 집이 특정되지 않도록 엄청 멀리 돌아 귀가합니다. 다음날 새로운 전화번호로 폰을 사고 플스3의 계정도 삭제, 유리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다네요. 여기서 유리의 집착편 일부는 종료입니다. 일은 제1부의 완결을 고했던 겁니다. 덧붙이자면 초기에 등장했던 넷카마인 야마시타는
무사히 여친과 결혼할 수 있었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보고합니다. 주민들 안에서는 후쿠오카시에 사는 일시 유리가 부릅니다. 지금 PS홈까지 이사와 주세요. 장난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마귀 같은 놈. 빨리 제 이불을 들려줘. 재촉하는 주민들이 다수 존재. 제 2부를 시작하는 일. 사건의 발단이었던 일에게 플스3를 추천했던 친구에게 유리와 있었던 사건을 말했더니 메시지 보내봐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재미삼아 의기양양하게 새 아이디를 만들어 빨리 보내라면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되는 친구 같은 말을 날리는 멸치같이 마르고 의지가 안 될 듯한 친구에게서의 뜨거운 말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 슈렉과 멸치냐? 멸치라니.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들이 난무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리의 아이디를 입력. 괜찮으면 신고 부탁합니다. 보내는 일들. 약 1시간 뒤.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하는 유리에게서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끈적대보라는 멸치의 제안으로 평소엔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스리슬쩍 물어보는 일. 평소엔 콜 오브 듀티나 뚱뚱부 공주를 할까요? 하는 답변이 있어서 대폭소하는 일들. 그래서 저도 콜 오브 듀티 하는데 같이 할까요? 꼬셔본 바 답장은 없었고 그날은 유리에게서의 답장은 없었다네요.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너 일이지? 하는 메시지가 날아온 겁니다. 어째서 들킨 건지 뭘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건지 공포와 패닉에 빠진 일은 멸치를 집으로 불러 둘이서 들킨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들킨 원인은 갑작스러운 친구 신청이 수상했던 것, 콜 오브 듀티에 반응한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짐작 가는 게 없다는 일을. 아니면 혹시 친구 신청한 놈들 모두에게 너 일이지? 라고 묻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리하며 유리의 이상성에 대해 부들부들 떨었던 겁니다. 내용도 없고 이것으로 제 2부도 끝. 완전히 완결. 꿀. 하며 이 이야기의 종료를 기분 나쁜 꿀이라는 말로 알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마시타라고 자칭하는 스레 주민이 나타나 일은 집에서 나오지 마라. 스레를 본 유리가 며칠을 걸려서라도 너를 찾아내겠다고 하고 있어. 하더니 이쪽은 엄청 성가신 상태야. 새벽이기도 하니 이젠 잘게. 그럼. 하는 말을 남기더니 그 뒤로 스레 안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설마 하던 야마시타가 나타난 것으로 스레아는 더한 공포에 휩싸였고 그대로 이 스레는 끝을 맞았던 겁니다. 게임의 세계에서 운명의 만남을 맞았던 둘이었습니다만 유리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마지막에 스레안이 공포로 들끓게 된 전설의 스레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 중엔 유리와 사귀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궁금하군요. 추석 연휴는 길고 우린 괴롭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지나시길 빕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